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 거래에선 급등세를 보였지만 기대에 못 미친 실적으로 시간 외에서 10% 폭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감사인의 사임 이후 규정기간 내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5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은 최신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오는 8일부터 미국 주요 주가 지수인 다우지수에 편입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금투세 시행 58일을 남기고 폐지에 동의하면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다만 결론이 늦어지면서 금투세 도입을 위한 전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한 증권사들은 막대한 시간과 돈을 버리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합니다. 최근 상장한 새내기주들이 공모가조차 지키지 못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새내기주 잔혹사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할 2024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펜실베니아주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인 것 같은데요. 일단 펜실베니아주는 미국의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7곳 중 한 곳으로 선거인단이 무려 19명이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스트벨트 지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불려왔는데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가 이 지역에 깃발을 꽂았었고요.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는 1%포인트 이내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 지금 대선에서도 지지율로 봤을 때는 두 후보가 동률을 나타낸 상황인 만큼 펜실베니아주의 이 향방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은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에 조지아주가 먼저 이 선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출구조사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향방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트럼프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 대선 관련주 톡파보기 시간을 가지게 될 전망이고요. 제가 준비한 조건 브리핑에서는 해리스가 막판에 역전을 하면서 트럼프는 만약에 승복을 하지 않겠다면 무더기 소송전 예고가 된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수혜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 역시 1.23%, 나스닥은 1.43% 오르며 모두 1% 이상 큰 상승세를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변동에 대비하면서도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 증시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거란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미 대선의 본투표 날입니다. 선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선거 직전까지 발표된 예측 모델을 보면 50대 50 초박빙 양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장도 숨죽이며 당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2억 4,400만 명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워낙 팽팽한 판세에다가 사전투표 참여율도 높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우승자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미 대선과 함께 미 전역에서는 상하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이 선거 또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상원이 민주당,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가 되는데 상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단 2석만 추가로 가져오면 다수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따라서 상원 다수당의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죠. 하원은 2년마다 435석을 전부 새로 선출하는데요. 현재는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이고 나머지 3석은 공석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기존 의석을 유지한 상태로 4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하원, 공화당이 상원 이렇게 나눠 갖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급격한 정책 변화를 꾀하긴 어렵게 됩니다. 미 대선 결과와 맞물려서 상하원을 어느 당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 정국과 더 나아가 국제 경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3% 아래로 떨어졌고요. 반도체주들도 좋은 모멘텀 가져가면서 오늘은 1.69% 상승해 5,000포인트 선을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인데요. 12월 인도분 WTI는 0.85% 상승하며 배럴당 72달러 선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술주들 강세였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0.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이폰 16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는데 이 조치를 풀기 위한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투자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당국도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73% 오르며 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3% 가까운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에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죠.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인 xAI에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엔비디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은 0.31%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기술주들 모두 2% 내외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브로드컴 역시 3% 이상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종가는 173달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오늘은 미 대선일을 맞은 만큼 각 후보별 관련 섹터와 수혜주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리스 관련 섹터 그리고 관련주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주로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퍼스트솔라는 1.15% 상승하면서 214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썬런의 경우에는 5%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16.9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도 3%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풍력 발전 관련주죠. TPI 컴포지트도 5% 넘게 올랐고요.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도 해리스 수혜주로 묶이는데 역시 오늘장 2%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유리한 섹터들과 종목들 살펴볼까요? 먼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공언하면서 가상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오고 있죠. 미 대선 당일에 비트코인은 다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한 뒤에 소폭 하락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채굴 기업인 라이엇 플랫폼즈 역시도 주가 5% 넘게 보여줬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금융주인데요. 금융주 역시도 금융 규제가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의 수혜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49% 상승하며 117.87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도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오늘 장에서 3.5%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트럼프 후보가 지분의 대부분,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미 대선의 테마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오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16%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가 잇따라 중단되는 상황도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수혜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팽팽한 판세 속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투심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수혜를 받는 섹터가 존재하긴 합니다. 미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안보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방산 수요 역시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누가 당선이 돼도 생물보안법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AI 시대로의 전환 국면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전력 인프라 업종 역시도 양 후보 모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해리스 막판 역전 땐 트럼프 승복 안 할 듯 무더기 소송전 예고.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24 미국 대선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트럼프에게 뒤쳐졌지만 막판의 우편 투표로 극적인 역전을 이루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불복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과적으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도 초박빙 양상으로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개표 초기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막판의 우편 투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선제적 소송과 승리 선언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2020년 대선 불복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이 트럼프의 절박감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이 미 언론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번 선거 역시 믿을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해리스는 우편 투표를 통해서 신뢰성을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의 조작 주장에 반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서 콘서트를 겸한 유세를 진행을 했고요. 막판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오프라 윈프리와 레이디 가가가 함께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경합주 일부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격차가 미미해서 결과를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인 해리스 지지 운동도 진행되고 있어서 막판에 히든 해리스의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10번 중 9번 마친 쪽집게 교수 13개의 열쇠로 분석한 이번 승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10번의 미국 대선 중에 9번을 맞춘 앨런 리크먼 아메리칸대 교수가 올해 대선에서도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는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리크먼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대권 열쇠 13개의 기준 중에 8개에서 해리스가 앞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리크먼 교수의 대권 열쇠 13개는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고요. 각각의 항목이 집권당의 입지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13개의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집권당의 입지, 대선 경선, 후보의 현직 여부, 제3후보, 단기와 장기 경제 성과, 정책 변화, 사회 분환과 이렇게 등등등으로 해서 카리스마까지 13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라면은 갖춰야 할 그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크먼 교수는 해리스가 이 중에 8개 항목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경제 성과와 사회적 안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 해리스에 맞설 경쟁자가 없다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대권 열쇠 중 카리스마와 외교 그리고 군사적 성패 항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리크먼 교수는 트럼프가 도전자의 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고 또 세계 주요 분쟁인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트럼프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트럼프의 외교 안보 능력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치 통계 전문가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에는 리크먼 교수와는 다르게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그는 NYT에서 기고했던 글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실제 지지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트럼프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버는 특히 트럼프 지지층의 무응답 편향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리크먼 교수의 분석과 실버의 주장 모두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 결과는 개표가 진행돼야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두 전문가의 상반된 예측은 이번 대선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세계 이목이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트럼프 재선 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수입을 늘릴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에 한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나 해리스 중 누가 당선이 되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 교역국들에게 대한 압박을 강화를 하게 된다면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관리하는 데 신경을 크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면서 상대국들에게 무역 수지를 개선하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구매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5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가스의 11%, 석유의 17%가 미국에서 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가 주요 수입 업체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이 변화될 관세 정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대미 무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표 절차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최장 13일이나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선거 결과가 명확해지기까지 수주가 소요될 수가 있고요. 승리 선언 이후에도 불복 사태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결과 발표식입니다. 투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각으로 5일 오후 2시, 바로 어제 오후 2시 시작됐고요. 이제 서부 알래스카를 끝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에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경합주 7곳의 개표가 모두 끝나야 결과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사전과 우편 투표 비율이 높은 애리조나의 경우에는 최장 기간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승리선언과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해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는 무려 5번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6년 트럼프가 국민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밀렸던 상황이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를 했던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각 진영은 선거인단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복 사태와 재검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에 불복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이 경우 재검표와 무더기 소송전이 불가피하고요. 2020년 대선 때와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셀프 사면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트럼프는 현재 기밀 문건 불법 반출 등 여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선 이후로 미뤄진 공판과 관련된 기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도 함께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와 무역 질서 갈림길 대책 마련 초비사항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복귀가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고 또 유럽 방위를 담당하는 이 나토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던 상태입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EU는 미국 의존을 줄이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EU를 작은 중국이다라고 부르면서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상태고요. 수입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공약은 독일 등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동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는 트럼프식 외교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란은 트럼프 복귀를 경계하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이스라엘은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란은 해리스가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중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상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대중 관세를 60%로 인상을 하고요. 대만 침공 시 이를 150에서 200%까지 올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대중 압박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로 중국이 저가 제품을 대량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시아와 남미 등 세계 각국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유지와 함께 미국발 관세 정책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미럴 관계를 구축했던 일본은 이번 대선에서도 미일 관계와 한미일 이렇게 삼국 협력 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일본을 포함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은 내심 이 해리스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초박빙이다라는 소식이 연거푸 들려왔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초박빙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벌써부터 불확실성에 조금은 경계감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 시를 보고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이제 미증 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저께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모두 보여줬고 3대 지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어느 쪽이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워낙 미국 증시의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짙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어저께 흐름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대선은 아니지만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피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좀 겁을 많이 먹고 있는 모습이 좀 짙은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당분간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도 일단은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혼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정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FOMC가 바로 타이트하게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좀 더 명확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FOMC까지 정말 이번 주 한 주가 바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선 투표 날이 되면은 항상 미국 증시가 올랐던 만큼 오늘도 이 간밤에 있던 미증시는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면 이제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전까지 각 후불별 트레이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될지 궁금한데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해당 내용의 이 전략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사실 테마성으로 오르는 쪽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테마 관련돼서도 우리가 합법화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나 이런 걸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얼마나 실적이 레벨업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사실 연결고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이 약간 테마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쪽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저는 비중을 확 줄여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렇게 산업적으로의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의 뭐 수혜적인 부분, 피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국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되고 나서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리고 과연 뭐 삼성전자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얼만큼 그러니까 뭐 HBM의 통과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 흐름을 전반적으로 길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국 대선 관련돼서는 지금 아마 단기적으로 굉장히 수급 이동이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양쪽 후보로 왔다 갔다 수급의 이동이 있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수급이 널뛰기가 좀 있을 텐데 내가 타이트하게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숙련된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응 가능한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제일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이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1시간 뒤죠. 오전 9시에 조지아주가 이제 이 투표를 마감을 하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이 관련주들의 널뛰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제거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경계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산업별로 좀 차이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어떤 후보가 될지는 우리가 절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 제거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앞으로의 수급 동향이 좀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되다 보면 이제 그동안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 물론 여러 가지 시각들을 열어뒀을 때는 이제 또 상하의원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축소가 안 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석의 기간이 또 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해석의 기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명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피해보고 수혜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그 기간 동안은 테마성의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완연한 주도 섹터가 나타나기보다는 지금처럼 개별주 장세, 테마 장세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테마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게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사실 대선이 다가오기 훨씬 전부터 이 부분은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해리스 트레이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게 대마 관련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그 열기가 이전만큼 강하게 타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놓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이제 어저께도 흐름이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세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출구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유하신 분들이 예전처럼의 시세의 상승은 저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응의 영역에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그전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화일약품이라는 종목 기준 하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런 좀 슬픈 대응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쪽으로의 승기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관련된 물론 대마 관련돼서 트럼프 쪽도 약간은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비트코인 하면은 트럼프가 먼저 떠오르고 또 대마하면 해리스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그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만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은 계속해서 변동성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마 관련된 종목들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굳이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 하면은 가상화폐의 아버지, 해리스 하면은 또 대마 관련주들이 바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지금 이쪽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대응하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해리스 관련주로 꼽히는 게 친환경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IRA 법안 유지에 대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쪽 섹터들은 4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캐즘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좀 죽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대감만으로 지금 접근을 해도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대장격으로 최근에는 2차 전지 움직일 때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시세 흐름들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시기가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평가가 들어갔을 때 여전히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그리고 캐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한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좀 두 후보가 누가 됐을 때 이 속도의 차이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해리스는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이쪽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주는 보조금에 대한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는 내연기관차를 또 부활시킨다라는 좀 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의 흐름이 더 빨라지느냐 아니면 조금 속도가 둔화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캐즘 현상이
극복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유 관점 여전히 유지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시세 흐름이 좋았던 약간의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의 트레이딩 관점이, 그러니까 매매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살펴보자면은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캐즘 현상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확실히 많이 죽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캐즘 현상 극복이 먼저 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리고 신규 접근할 때는 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규 접근할 거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트럼프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봤더니 좀 되돌림 현상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지켜봄직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 대장주, 우리기술투자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그리고 재건 관련돼서 SY스틸텍이라는 종목을 대장격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돼서의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아마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완전 대선에 대해서 종목들이 구성이 되고 어느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초기에는 우리나라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정말 모든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시장에서도 대선이라는 건 정말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다 보니까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큰 수급들이 다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대선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와 지금은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대장격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재건 관련해서는 SY스틸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돼서는 우리기술투자 어저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갑자기 상승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돼서 하락 추세를 타나 싶었는데 어제 단숨에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장격의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격의 종목들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재건 같은 경우에는 SY스틸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큰 우려감이 있는 이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바로 가상화폐 쪽인 것 같습니다. 해당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 이후에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이 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도지코인은 또 머스크의 대표적인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코인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을 봐서는 만약에 당선 직후에는 세론보다는 저는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약간은 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좀 뒤따라가는 또 우리나라 관련돼서 STO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제도권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법제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리스 관련돼서도 물론 비트코인에 관련된 속도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해리스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겠다. 규제를 더욱더 강화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더욱더 인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비트코인은 어느 쪽이 돼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지금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더욱더 강한 시세에 대한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좀 넓게 지금 제가 아까는 대장주격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 훈풍이 좀 STO 관련주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기술투자를 필두로 해서 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뭐 핑거, K옥션 이런 종목들까지도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가상화폐의 아버지다라고 한 만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은 시세가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일단 코인 자체적으로는 먼저 더 강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은데 STO 법제화라는 이슈까지 함께 껴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이 종목군들 위주로 좀 훈풍이 불어들 것 같습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번에 이제 지지난주였죠.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별로도 있겠지만 가상화폐 관련주를 볼까요? 가상화폐 자체를 볼까요? 아마 투자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공격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에 또 다를 것 같은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가상화폐를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가상화폐는 또 해보신 분들이 있고 그쵸.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24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젊은 층 분들한테는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와 관련돼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상화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랑 성향이 안 맞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는 주식 쪽을 좀 더 집중하는 투자자다라고는 전제 하에서는 뭐 우리기술 투자가 대장격이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를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다만 대선 관련돼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쪽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조절 그리고 내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주보다는 가상화폐 쪽에서는 시세가 크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변동성에는 크게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의 여파 자체가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딱 끝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파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혼란의 대선 시기를 어떤 대응 전략으로 지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해석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조금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긴장을 하고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여파가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거라서 급하게 매매에 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 그럼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세의 흐름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뭐 비중을 확 들어가서 이제는 전기차, 친환경차들이 친환경 관련돼서 태양광과 풍력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우상해야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큰 자금을 뭐 넣으시거나 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좀 우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인 점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임기 첫 해가 항상 어느 쪽이 되더라도 가장 좋았어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그 훈풍을 조금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미국 관련된 이야기긴 하지만 그에 따른 훈풍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해석의 기간들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모든 쪽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라서 그에 따른 부분들을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선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시장을 해석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사실 어느 한쪽에 어느 한 트레이드에 이렇게 기울이기보다는 가장 교집합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상화폐도 있겠고 하겠지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교집합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가장 강하게 이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 일으켜야 되는 쪽은 사실 전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쪽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전력 그리고 바이오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 바이오 시밀러 쪽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리고 뭐 CDMO 쪽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 셀트리온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살짝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오라던가 그리고 전력 쪽 이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시장은 자극적인 거를 좀 반응을 한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마성이 있는, 그러니까 뭐 테마라던가 비트코인 이쪽 관련돼서 좀 더 중소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수급의 자유로움이 있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집합 안에서 봤을 때는 전력이라던가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은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테마성 위주로 흘러가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뭐 방산이 있겠죠? 방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해리스 관련주로 대마를 또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 관련주 톱파보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별 트레이드 관련주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하는 비트코인의 향방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 정서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대선이 중동 정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시각도 많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를 가장 강력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사실상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차피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확인해 보면은 트럼프 지지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예상외로 좀 차분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두 후보별로 좀 엇갈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당선이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친 후보가 자신들에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선 시나리오별 중동 정세 향방까지 궁금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친이스라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당장 눈에 크게 보는 변화는 일단 두 사람 모두 다 빠른 시일 안에 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버닝이 대통령이 될 경우 취임식 전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리스 후보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전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 네타냐후 총리가 해리스 후보의 말을 얼만큼 들을 수 있을 것이냐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다 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취임식 전까지는 무조건 종전이 돼야 한다라고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전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타냐후 총리가 해리스 후보의 말을 얼마나 잘 들을지에 대한 의문감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해주신 말씀을 좀 더 살펴봤을 때 이란의 경제가 붕괴가 되기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는 중동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인데요. 이란은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공격을 하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는 왜 공격을 안 했냐면은 이 영향을 주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된 간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란의 공격은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의 반격과 미국이 또다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공격이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중동 경제라든지 중동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불씨가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란이 이라크에서 공격을 한다고 계속 천명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라크에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라크를 기지로 해서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이라크를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사실 중동 지역의 정세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공격이 어느 정도로 이어질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만큼 공격은 무조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도 반격에 나설 것이고 미국도 함께 참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동 정세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동 리스크와 관련을 해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휴전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문제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모든 게 안정이 됐다 했었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유엔의 결의대로 두 국가 해법을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푸틴은 재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대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돼서 휴전이 되고 안정이 됐었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두고 다시 지리한 설전과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지금 봐왔던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중동 경제나 정치가 안정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만 아랍 국가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하나의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휴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경제가 안정이 돼서 우리 한국 경제가 중동에서 안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휴전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종전까지는 머지않은 길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정세가 이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대선에 사실은 이미 반영이 됐긴 했는데요. 의외로 지금 트럼프 후보와 보통은 아랍 민심들이 트럼프 후보를 찍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도 아랍 민심들이 상당히 돌아섰고, 그래서 해리스에게는 쉽지 않은 한판이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다시 거듭 반복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된 간에 친이스라엘 정책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미국에서의 균형자 역할에 힘을 보여주면서 정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과연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지금까지 이 선에 굵은 걸로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더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 후보가 과연 일기처럼 친이스라엘 정책을 너무나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눈이 하나가, 일기 때와는 달리 이기 때는 재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맨의 그 사업 수단을 발휘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기 때 같은 경우에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2기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좀 비즈니스맨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어떻게 보든 간에 이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종전을 평화적으로 빠르게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일드 계속해서 개장까지 함께합니다. 개장 전 살펴봐야 될 시장 이야기 이가은,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 시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각 후보별로 어떤 정책들, 어떤 관련 수혜 섹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우선 해리스 후보입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밤샘 근무 예고한 월가. 네, 저희 제작진들도 밤을 새워서 미국 대선을 준비했는데요. 월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은 트레이더들을 대거 투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우선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 친환경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 여론
조사에서 오차 범위 3.5%포인트 내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었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 결과 이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기차와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장을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리화나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우선 흑인 남성을 위한 부의 창출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금은 흑인 남성의 위주로 마리화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합법화해서 물류와 유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를 통한 부를 창출화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을 등진 흑인 표심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은 위와 같은 의미로 맥락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 풍력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울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관련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모멘텀을 얻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만 보면 해리스가 유력한데 천정부지로 치솟던 환율이 잠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고 분석가들이 예리하게도 해리스가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 외환 보유액이 넉 달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억 8천만 달러 감소세를 전월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1,400원에 육박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안정 그리고 바이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와 달러화 지수는 우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 역시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미국 금리 인하 기조를 보여왔는데요. 다만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금리 동결 혹은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가 됐었죠. 다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 연착륙 그리고 현재 경제 정책의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일본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 축소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선 미국 금리는 인하하고 그리고 일본 금리는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 축소 차가 격차가 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우선 엔화는 150엔을 밑돌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의 증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회 불평등 완화 목적입니다.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며 미실현 자본 이득을 과세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리스 관련해서 관련된 수혜주와 그리고 정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구 조사로 여론조사 결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출구 조사 결과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합주 중에서 가장 먼저 조지아가 오전 9시에 확인 가능하고요.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있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는 오전 10시부터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후보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후보가 내밀고 있는 슬로건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다시 그때의 부흥을 다시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또 바이오입니다. 두 후보가 모두 약가 인하 정책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IRA에 따라서 의약품을 특정해서 여기에 의해서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다면 트럼프 후보 가 주장하는 건 이거랑 별개로 바이오시밀러들끼리 가격을 경쟁시켜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인하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었던 생물보안법은 일단은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방산 쪽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주요국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좀 증액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도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입장에서 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국방비를 높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됐을 경우에는 우크라 전쟁 내가 24시간 안에 끝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 직후에는 오히려 방산주가 좀 흔들리고 재건주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융 쪽과 비트코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을 먼저 보면요. 트럼프 후보는 일단 대규모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된다면 부족한 재정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이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채 발행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된다면 이 수익성과 금리랑은 반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금융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고율 관세 부과입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좀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가나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강달러 현상도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크게 좀 시세를 낸 바 있고요. 최근에 1억 달러도 돌파를 했었죠. 본인도 이더리움 13억 원어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봤을 때도 코인 시장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만 대비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좀 달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살짝은 걱정을 해야 되는 섹터들인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재 정책 바이든 정부의 의견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끔 도와주자라는 흐름이라면 트럼프 후보는 그냥 아예 관세를 높게 부과해서 이게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그냥 스스로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게끔 만들자라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4억 달러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4.5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게 스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해리스 후보랑 관련된 2차 전지까지 같이 묶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앞으로 OP가 한 3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전통적인 에너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 쪽에서는 조금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IRA 법안과 관련해서 무효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는 좀 쉽지는 않을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6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다 1%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 투표일에는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도 올랐고 테슬라도 3%가 넘어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만큼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미국발 훈풍의 영향으로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8% 상승하면서 2,59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2% 상승을 하면서 75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식료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은 현재 0.03%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장 당시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을 딛고 지금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재 0.2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화학 쪽에서 0.27%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쪽도 현재 0.15%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대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관련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섬유의복 0.0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의 0.05% 소폭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철광과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이쪽 섹터 쪽에서 정말 강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철광과 금속 같은 경우 1%대고요. 기계가 그 뒤에 이어서 1.03%, 전기전자가 1.12%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ETF, ETN이 출시가 된다라는 것이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낙폭을 크게 형성을 했는데 오늘은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화학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관련된 업종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만이 하락하는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실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경영혁신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컨트롤 타워라고 불렸었던 미래전략실의 부활을 위한 밑작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이 가전제품 에너지 절감과 동반 성장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들렸었고요. 또 삼성전자가 미국의 AMD와의 협력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AMD 인공지능 가속기에 HBM을 탑재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게 직접적으로 HBM을 납품하고 있는 만큼 오늘 엔비디아 흐름이 꽤나 괜찮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3% 가까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일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고객사에게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HBM3 16단 제품 검증 과정에서 현재 양산 중인 12단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수율이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1.5%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트랜지스에 이어서 현대제철, 현대위아도 인단협 협상에 좀 난항이 빠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지금 이 해당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차량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리가켄 바이오 쪽에서만 좀 아쉬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현재 0.79%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 쪽에서 조금 더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HLB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베리스모와 합병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있는 만큼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0.17% 상승폭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7%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캠이 3.8%,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움직이고 있고요. 두산도 4%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LNF도 어제 이어서 오늘 1.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더불어서 협력 원칙의 MOU를 가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2.7%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움직이고 있어요. 0.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함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7% 올라가고 있고요. CS윈드, 해리스 후보의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0.84% 올라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2.8% 움직이고 있고요. LS는 3%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4.56%로 강한 상승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란히 하락구를 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월에 이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단열 협상에 난항이 있다, 그리고 공장이 파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모멘텀을 이끌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는 현재 0.25%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LG전자가 0.1%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0.5%, 1%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의 대형 원전을 설계 계약을 좀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들은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SKC가 현재 2.95%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한화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반면에 1.4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자로 인해서 어제장부터 이어오는 낙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현재 0.784% 올라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0.08%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는 0.1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1% 하락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1.19%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방금 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리테일 트레이드 쪽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한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중국향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여행이라던가 카지노, 엔터주까지 어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엔터주들의 흐름이 꽤나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그 흐름 이어갈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인디애나랑 켄터키 그리고 해리스는 버몬트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퍼센테이지 나타난 부분도 함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현재는 트럼프가 켄터키주에서 좀 우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출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버몬트주에서는 해리스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반적인 대선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제 그 출구 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켄터키랑 트럼프는 켄터키주에서 버몬트주에서는 해리스가 승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승부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 미디어가 이제 또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우위를 조금 더 이제 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다 개표가 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속단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 이제 조지아주 그리고 10시부터는 이제 또 펜실베니아 관련해서 이 개표 상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 나온 것만으로는 우리가 어디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출구조사 관련해서도 사실상 굉장히 좀 박빙을 펼쳤던 만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이 미국이 대선이 빨리 좀 끝나야지 우리 시장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벤트는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누가 되고 나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 흐름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너무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대선이 초접전을 향해서 갑니다. 조지아주가 경합주 중에선 가장 처음으로 우리 시간 기준으로 9시에 출구조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선거인단 가장 많이 있어서 주목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관련해서 출구조사도 확인이 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당시 때도 선거일 기준으로 4일 지나서 완전히 공식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최장 기간 보면 13일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초박빙이라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현금 대응이 가장 베스트 답일까요? 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가 사실 급하다고 해서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여전히 조금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최장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안에 조금 더 이제 그 개표 수가 많은 후보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뭐 아니면 도에 거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만약에 해리스 관련주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쪽이 좀 당선이 유력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그대로 하락 매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제 손빠르게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후보든 상관없는 이제 관련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번 달에 미국 대선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학회가 열리는 게 사실 이제 대선 이벤트에 조금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ADC도 이제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임에 대한 어떤 이벤트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스타 관련해서도 개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두 후보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쪽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해리스 역시도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생물보안법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좀 보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주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주로 좀 보신다면 조금 안정적인 이런 투자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일단 현금 대응으로 가장 베스트 답을 좀 주셨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반도체 정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는 관세 부과나 칩스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심장이 AI 기술로 가는 건 다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후보가 돼서 만약에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생긴다면 그때를 좀 이용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AI는 사실 규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AI 기업들이 다 죽는 것이냐,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사실 수출을 좀 강행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펼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면은 S&P 지수를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게 결국에는 다 AI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산업을 지금 죽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규제는 지속적으로 좀 압박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AI 산업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쪽은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은 여전히 좀 견조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제 R&D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주들 특히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여전히 조금 투자 관점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선 자체가 사실 불확실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리스크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과 관련해서 반도체 전략 먼저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도 살짝 점검을 좀 해볼게요. 사실 소부장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수그룹이 제이오로 아마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이오 인수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돈줄이 좀 이수페타시스다 보니까 유증 이야기 나오면서 부정적인 의견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어제 또 대덕전자가 AMD에 MLB 승인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판 안에서 물론 시총 차이도 있긴 합니다만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오를 지금 확실하게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경될 요소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고밀도 회로 기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연코지의 최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GPU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TSMC라든지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담보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증 관련 이슈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시장이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조금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도 눌리고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3만 원 이하대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모아가시기에 좀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페타시스는 일단 뉴스가 단독 보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3만 원 밑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의 변화가 없는 이상 일단 이 수페타시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도 이제 브리핑을 전해드렸지만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 누가 되더라도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전력 설비랑 전선 쪽이라서 오늘은 오히려 이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입니다. 일단 전인대가 계속해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확인이 좀 될 건데요. 10조 위안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엔 부응할지는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지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심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어차피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중국은 옥죄기 시작할 거니까 미리부터 경기를 좀 부양을 하고 내수 좀 소비 진작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후보의 좀 더 좀 우호적인 섹터기도 한데요. 해리스가 일단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로는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가 제일 좀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이제 2번 중국 소비주고요. 사실 또 이제 대선에 가려진 게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전인대인데 이게 지금 사실 원래 10월 말에 열렸어야 되는 그쵸, 미뤄졌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11월 초로 미뤘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중국도 미국의 어떤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굉장히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8일쯤에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후보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나면 그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조 위안이죠. 그래서 1,934조 원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한 차례 좀 발표가 됐었을 때 규모적으로 한 189조 원 정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는 게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고 목표치가 5%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만큼 상당히 지금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뭐 2,000조 원 이상까지도 풀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그 지방정부 관련해서 부채가 너무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국에서 이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780조 원 정도 풀었던 상황인데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1,900조면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이거든요. 사실 이 돈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소비 진작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돈을 푼다라고 해서 당장에 뭐 내수 경기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좀 혼조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 조금 눈을 돌려보셔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주들도 사실상 후보가 누가 돼도 조금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도 중국을 조금 압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끼리 막힐 수밖에 없고 그럼 내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정 자금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우리가 단기간이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여전히 조금은 이전보다는 횡보세를 띠고 있지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양책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세부 사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화장품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하신 게 사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 종목들도 이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사다 보니까 인기가 없으면 그만큼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성기만큼의 판매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기에 저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이런 ODM 기업들을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현지 있는 로컬 기업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의 로컬 기업들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관련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코스맥스의 어떤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ODM 쪽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프트업인데 게임주들도 계속 보셔야겠죠. 지스타 관련해서는 11월 14일부터 일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판호 발급 기대감, 그리고 어제 그런 이슈도 하나 나왔어요. 그 무비자 관련해서 또 이제 승인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로서 게임주도 같이 한번 엮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또 최대 주주가 중국의 이제 가장 큰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가 이제 지분을 또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IP 관련해서 또 판호 발급도 받은 상황이고 이게 지금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본격적인 어떤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HL 만도라는 기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구조예요.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중국 매출 비중이 이제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사실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HL 만도 역시도 중국의 로컬 기업들과 또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창신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니오 이런 이제 유명한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기업들의 또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구환신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쓰던 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자국에 대한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번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이구환신 정책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의 어떤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충분히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질 만큼 빠진 시점에서 좀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전인대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지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조 위안이면 중국 GDP의 8% 정도 수준이라 꽤나 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DM 기업 중에 화장품 관련주 기업들 보시고요. 또 게임주 중에서는 시프트업,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HL 만도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움직인 쪽이 또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주들이 개장하고 좀 움직임 보였습니다. 지금은 좀 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팀장님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쪽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크로 환경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우호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리부터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아직 못 담으신 분들한테는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회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에 대한 하락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추세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당연히 조정은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신규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조정 나올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전력 설비도 이제 어느 후보가 되든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AI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 뭐 어떤 에너지든 가리지 않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재생 에너지 쪽도 해리스와 관계없이 저는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도 지금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부터 또 유럽에서 그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풍력 쪽도 너무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만 좀 보시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쪽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바이오 쪽도 이제 좀 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뭐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더불어서 바이오 쪽도 같이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FOMC 결과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둘 다 지금 25bp씩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에게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때는 양 시장 모두 다 빨간불이 켜지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도 계속해서 빨간불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보다는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0.1%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2,57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나 훌쩍 올라왔습니다. 1%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5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로 현재 어떻게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현재 1,604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같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863억 원으로 기관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와중에 기관이 지금 97억 원으로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크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51억 원 매도를 보여주면서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카카오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꽤나 카카오 그룹주들 안에서 실적을 발표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 안에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누적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55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현재 0.2% 소폭
폭의 상승세만 나타내지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등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제대로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카카오 게임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함께 영업의 이익이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7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80%나 떨어지는 성적을 가지고 오면서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도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먼저 전기전자 쪽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0.35% 계속해서 오름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PSP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5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4%로 오름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무인 철도 시스템으로 사업의 수주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2.95%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3%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맵을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짙게 깔렸던 게 바로 고려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4거래를 연속해서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지금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를 허위 작성을 했고 또 부정거래 혐의로 지금 미래에셋증권 더불어서 KB증권의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동안 주주들에게 불렀던 이 유증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며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개정과 비슷하게 상승 종목이 조금 더 큰 폭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도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대선 시기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CNN 조사 결과 현지 유권자 초기 출구 조사 발표됐고요. 해리스가 46%, 트럼프 후보가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합주 7곳 중에 하나가 조지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개표 지금 3% 진행 중이고요. 3% 기준으로 트럼프 후보가 51%, 해리스가 48.5% 지지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